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참 놀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바로 엔가디의 주인이 보잉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막 보잉 이야기를 하면서 야, 보잉이 트럼프 정부 와서 이것저것 지금 도움을 받고 있다. T7A에서도 인센을 받고, 그리고 차세대 급유 시스템도 보잉의 KC-46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소식 막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 미 공군이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공중 우위기 사업 엔가디의 주인이 보잉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야, 참 신기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당 기사는요, 어제 기사예요. 어제 트럼프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My direction,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s moving forward with the world's first sixth generation fighter jet. Is going to be awarding the contract for the next generation air dominance platform to Boeing. 그래서 제 식명이 F-47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상당히 놀랐어요. 누구보다도 진짜 엔가디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 기사를 많이 전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진짜 보잉이 될 줄은 몰랐어요. 보잉이 엔가드 전투기 수주를 했다는 소식이고요. 제 식명은 F-47로 이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자, 엔가드는 미 공군이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공중 우위기 사업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사업의 수주자에 대해서 21일 어제 트럼프가 계약자가 선정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국 보잉이 최종 수주자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록히드 마틴 입장에서는 기분 나쁩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업체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공군 쪽에서는. 노스럽은 그 2023년에 해군 FA-XX 사업에 전념하겠다라고 하고 자발적으로 이제 공군 쪽은 참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 보잉이 된 거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제 식명은 F-22 랩터를 대체할 목적으로 F-47이라 명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4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5세대 기체인 F-35가 3을 썼기 때문에 2, 3, 4 이런 식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7은 왜 7인지 모르겠어요. 제 추측으로는 CCA기들과 이제 같이 운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뭔가 7이라는 숫자를 쓰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죠. 그쵸? 자, 그리고 개발 방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비용과 그리고 개발 범위에 대한 게 들어있는데요. 먼저 비용은요, 1차적인 개발 비용이 있고 여기에 인센티브 계약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즉 보잉이 T7A에서 계약했던 고정 비용 방식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개발 비용은 일단 정부가 부담을 하고요, 성과에 따라서 보상을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소 유연하죠. 이런 주요한 기체를 제작하는데 야, 내가 얼마까지 정해서 만들어줄게, 이런 계약 방식이 말이 안 되죠. T7A도 사실 말이 안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무리 뭐 훈련기라고 해도.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계약 방식이요, 그 노스럽이 B-21 개발할 때 초기에 이런 방법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약 구조가 적용될 것이라고 하고요. 이번 계약 내용에서는 시제기를 일단 기본 제작하고 그 다음에 저율 생산에 대한 이 생산 내용은 옵션으로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개발비는 약 20억 달러, 하나 30조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죠. 얼마나 또 늘어날지 모르니까. 자, 그리고 이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요, 트럼프가 얘기한 몇 가지 주요 사항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최첨단 스텔스 기술을 사용해서 사실상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 이 부분은 뭐 나중에 이제 좀 밝혀지겠죠. 그리고 CCA 드론 편대와 함께 운용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해요. 동맹한테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능은 완화된 버전일 것, 즉 F-35와 같은 판매 방식을 선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뼈 있는 말을 한마디 던집니다. 뭐냐, 우리가 왜 완화된 버전을 팔 거냐고? 왜냐, 니네가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도 있으니까 라고 뼈 있는 말을 던집니다. 아마도 현재 상황, 즉 본인들이 조금 이 삐딱선을 타니까 F-35를 동맹국들이 지금 안 산다고 조금 이슈가 있잖아요. 아마 이런 현재 상황을 비판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확인이 되고요. 자, 그러면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주요 기체의 생산 업체들이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일단 오늘 미 공군의 차세대 공중 우위기 사업은 보잉이 수주를 했습니다. F-47이라는 제식 명칭과 함께요. 그리고 현재 록히드 마틴이 F-35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스럽은 B-21 레이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좀 주요하게 남은 기체는 해군의 차세대 공중 우위기 사업 FA-XX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이 FAXX 사업에 대해서 거의 업체가 확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냐? 바로 저는 노스럽 그루먼이라고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왜냐면 노스럽 그루먼 같은 경우는 공군의 엔가드 사업을 일찌감치 자의적으로 내려놨어요. 그때 이유로 밝힌 것이 해군 FAXX 사업에 전념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유에서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프로그램에 전념하겠다는 이런 업체의 노력과 그리고 지금까지 이 업체 노미네이션을 봤을 때 밸런스를 맞추려면 노스럽이 FAXX 해군 사업을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노스럽 그루먼은 F-14 탐캣 이후에 오랜만에 이제 해군 기체를 수주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해군이 진행하고 있는 FAXX 사업에서 제외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렇게 돼서 해군 쪽 사업은 노스럽하고 보잉만 남아있던 상황에서 이제 보잉이 공군 쪽은 수주를 했잖아요. 그런데 해군 사업마저 보잉에게 준다? 그러면 진짜 난리 나죠. 이거 지금 제가 찍은 겁니다. 노스럽 그루먼이 FAXX가 됐다는 게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FAX 사업은 올해 안으로 해군 쪽에서 어떻게 하든지 계약자를 선정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 이런 이제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그 엔가드 쪽 이 수주 계약 내용이 나왔으니까 조만간 이 FAXX 사업자 선정도 발표가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 공군이 F-22를 대체할 기체로 F-47을 선정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미 해군의 FAXX 사업의 수주자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역시 보잉은 불사조였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시간 보내세요.